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22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주말 중에 일단 기술주가 좀 급락을 했어요. 이게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해서 뭐 12시 전후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이제 뭐 미사일 보복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선물이 잠깐 밀리기는 했었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뭐 일단 3%를 찍었었죠. 마이너스 3% 찍었지만 그 와중에 뒤에 이제 유가 급등을 했다가 또 진정이 됐어요. 진정이 되고 그와 함께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결국에 이제 120선을 한번 깨기는 했죠. 깨고 다시 끌어올리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코스닥도 저점을 이탈시켰다가, 이게 금요일이니까 차라리 그냥 알차게 밀린 채로 마무리 짓는 게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어중간하게 좀 돌리기는 했어요. 이게 뭐 유가, 그리고 유가 따라서 미국 선물도 같이 좀 돌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같이 돌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거기서 이제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거든요. 선물을 많이 돌렸었어요, 미국이. 그래서 지금 개파라 폭이 좀 적죠, 나스닥 같은 경우. 근데 그 이후에 줄줄줄줄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주축이 지금 엔비디아가 10%. 와, 엔비디아가 10% 시총 엄청 깨졌거든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엔비디아 이거 하락폭이 좀 있었고, 요 영향 덕분인지 엔비디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의 상징성이 있는, 올해 반도체 칩 수요 그거에 대한 좀 상징성으로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얘 움직임에 따라 반도체 종목들은 일단 추종을 해요. 그리고 얘가 힘 빠지면서 뭐 AMD, 마이크론, 뭐 반도체 애들 줄줄이 좀 같이 하락을 만들었고, 얘가 그래가지고 뭐가 이슈가 있었냐, 악재가 있었냐. 근데 그게 좀 뚜렷하진 않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일단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SMCI, 요쪽 기업, 이 기업이 예비 실적 발표 일자였는데 생략을 했습니다. 안 나오네? 그럼 얘네가 왜 발표 안 하지? 실적이 안 좋은가? 하는 우려감. 그래서 SMCI가 23%인가 24%로 하락 마감을 했고, 그거랑 같이 이제 엔비디아 연동되면서 얘도 보면 데이터 센터 해가지고 같이 좀 엮여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정도로 지금 시장은 알려져 있고, 대신에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반도체 실적에 대해서랑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ASML, TSMC 얘네들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좀 밀리고 했는데, 뭐 다음 분기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엔비디아랑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기업 그 매출 나오는 거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엔비디아는 결국 AI 칩 수요 때문에 움직인 거라고 생각하고, 요 실적 발표 생략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찌라시성이죠. 뚜렷하게 뉴스가 있진 않지만 사실상 엔비디아가 좀 높긴 높다 보니까 차익 실현 겸사겸사 그러면서 이제 밑에 좀 지지해 줄 만한 지지 구간 한번 좀 깨면서 그거, 그리고서 미 증시도 좀 높긴 높았어요. 이제 120선까지 한번 밀리기는 했습니다. 나스닥이 상반기 내내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120 돌파하고서부터 계속 위에서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진짜 몇 개월 동안 10% 가까운 조정이 아예 없었거든요. 조정 길어봐야 4%였어요. 지금 반년 동안 엄청 강했었는데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차익 실현 겸사겸사 겹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또 잘 봐야겠죠. 이게 진짜로 다음 실적부터 해가지고 안 좋게 나올 거라면은 계속 줄줄이 밀리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찌라시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한번 조금 뭐 하루 이틀 조정 나오더라도 다시 좀 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 쭉 들어서는데 매그니피센트 7, M7 실적, 그다음 PC 발표 몰려 있다. 증시 불안은 좀 지속되고 M7 실적이 시장에 대해서 답 줄까? 지금 시장은 끌고 올라가려면은 견인해 줄 부분은 대기업 요 M7들 해가지고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말고는 지금 사실상 없거든요. 왜? 시황상 중동 지역 불안한 거 뭐 저쪽 좀 이제 뭐 화해까지는 안 가잖아요. 사실상 뭐 이제 체면 세우기용 공격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밑에 하마스, 뭐 헤즈볼라 이런 곳과 이스라엘, 뭐 가자지구, 라파 이런 곳들의 분쟁은 멈춘 건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될 부분이고, 그래서 중동 지역 뭐 정세 큰 거는 일단 좀 진정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아직 짜잘짜잘한 요소는 분명히 살아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나왔지만 지금 당장 결국에는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6월 달에 갑자기 깜짝 금리 인하를 하면 모르지만 사실상 지금은 일단 시장은 9월 혹은 연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가서 딜레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금리 인하 하방 압력, 그 다음에 중동 지역 불안함 하방 압력, 거기다가 우리나라 시장은 특히 세계의 악재, 세상의 악재란 악재는 더 곱하기 증폭시켜서 이제 반응을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끌어줄 게 뭐가 있나 하고 보면은 기업들 실적 발표밖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자, 그래서 요번 주 주간 일정, 루마니아 대통령, 우리나라 뭐 방한, 그래가지고 루마니아 뭐 엮이면 원전, 뭐 방산, 뭐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와가지고 좀 좋은 이야기 나올 거. 대표적인 게 원전이랑 방산, 지금 시장은 요거 정도인 것 같거든요. 이런 거 뭐 나오나, 그리고 신한 제13호 스펙 신규 상장을 한다고 하고, 화요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 메타, 목요일이 조금 중요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알파벳, 인텔 이런 이제 미국 시장을 끌어주는 그런 대표적인 애들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특히 오픈 AI 지분 인수하면서 AI 때문에 이제 시총을 좀 힘준 것도 있죠. 그래서 요것도 있고 인텔도 껴 있고, 그것보다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HBM 키워드는 뭐 엔비디아가 저게 지금 실적에 대해서 다음 시즌 그게 이제 뭐 하향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HBM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실적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그리고 뭐 지수 조금 안정을 찾는지 요번 주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대기업들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가 좀 줄렁줄렁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장 불안함은 아직은 좀 남아 있겠죠. 잠재적으로. 그리고 5월 15일 넘어가면은 뭐 MSCI 편입 종목들. 그 다음에 5월 16일 HLB FDA 신약 승인 기대감 있고 22일 엔비디아 아직 한 달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활용 정점을 찍어줄지. 그 다음에 뭐 정상회의 요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간 일정이 대부분은 좀 메인은 다 실적이에요. 실적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랑 연동이 될 수 있고, 2차 전지를 좀 돌려주면은 지수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메타 등등 다 실적이다 보니까 그 실적을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그나마 지금 시장을 위로 끌어주거나 최소한 옆으로 버텨줄 수 있는 거. 하방에 대한 그 심리, 안 좋은 불안 심리. 거기다 지금은 이제 반대 매매 물량 조금씩 증가하거든요. 데이터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반대 매매 물량이 조금씩 증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좀 횡보를 하던가 위로 좀 끌어주려면은 기업들 실적 따라서 결국 우량주가 끌어줘야 됩니다. 뭐가 됐든 지수는. 자, 그다음에 이제 주말 끼고 뭐 뉴스들 좀 있기는 했는데 일단 국방력 키우는 호주가 기획, 한화 방산 계열사 총동원. 뭐 방산 관련해서 우리나라 종목들 좀 잘 나가긴 하죠. 그래가지고 LIG 넥스원 있고 하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신고가 또 트라이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하나 방 계열사가 뭐 이것저것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이런 뉴스 이거는 하나뿐만이 아니라 LIG, 현대로템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산주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다 차트 비슷비슷하거든요. 신고가 주변이거나 신고가에서 뭐 트라이를 하거나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 불안함 그래서 방산이 우리나라 좀 가성비 키워드로 좀 부각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선은 상대적으로 확실히 좀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와 결국엔 이것도 또 끌고 올라갔어요. 해가지고 또 끌고 올라가고 현대 일렉도 밑꼬리 쭉 달고 금요일 날 시장 좀 오락가락 했었는데 이쪽은 이제 밑꼬리를 좀 많이 다 달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선주들부터 해서 구리는 조금 그냥 지금 구리 원자재 가격도 좀 부각이 되고는 있거든요. 그게 뭐 이쪽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쪽 원자재 관련 주들이 있지 않나? 일단 뭐 데이터 센터는 좀 심심하다 싶으면 한 번씩 데이터 센터도 뭐 계속 지속적으로 툭툭 이야기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란, 중국 위협, 미국 하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130조 원 지원 요거에 대해서 일단 주말 끼고 좀 통과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 법안 상원 표결은 이제 다 이번 주
이번 주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일요일부터 원래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상원 표결 될 예정이고, 여기는 뭐 그 포지션상 특별한 거 아니면 그냥 문제없이 통과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금 거의 이제 뭐 통과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부분에 좀 엮인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미중 갈등 테마에서 같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에 있는 유류 창고 폭격. 그래서 이게 뭐 유가 급등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주말 끼고 그것도 있긴 있었거든요. 러시아 뭐 휴전은 있지만 평화 협상에도 휴전은 안 한다. 이런 내용들.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휴전을 하면은 우크라가 뭐 또 재무장할 수 있다. 뭐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평화협상을 한다는 거야, 아니면 휴전. 휴전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깐 쉰다는 거죠. 협상은 화해를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슷한 계열이지만 분명히 조금 더 좋은 거는 평화협상이지 않나 싶어요. 재건 주한테는 일단은. 근데 이런 내용도 있고, 미중 갈등부터 해가지고 재건이 이게 금액이 좀 있기는 한데 그 부각보다 조금 정세 불안함 이게 좀 더 크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란을 때리니까 네타냐후의 지지율 거짓말처럼 껑충 뛰었다. 네타냐후가 지금 계속 전쟁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끌고 가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해가지고 계속 공격 해가지고 외부의 적을 통해 가지고 뭐 내부를 좀 단결시키고, 지지율을 결국 올려서 뭐 다음 총선이 조기 총선을 하면은 뭐 9월 달 뭐 이 내용이 있기는 한데, 아직 조기 총선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총리 자리에서 지금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취하지 않을까, 아직은 그렇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외부 적을 통해 가지고 내부 단결시키는 모습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란 측에서 먼저 이스라엘 주변을 이제 그 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얘네들 그냥 거의 뒤에서 좀 말 맞추고서 이제 서로 공격하는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중요한 부위들을 다 타격 안 하고 겉으로만 좀 스크래치 내고서 서로 그냥 좋게 좋게 좀 지나가려고 하는, 확전을 원치는 않고 있어요. 뭐 양측의 이제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거 한번 때리고 싶은데 미국이 뒤에, 이스라엘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미국까지 상대할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서도 이란에 대해서 네타냐후는 계속 좀 공격을 하고 싶을 텐데, 미국이 그쪽도 바이든이 야 적당히 해 이런 식으로 했다가, 자신 올해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중동 지역 불안함 자극되면은 유가 자극하고, 유가가 오르면은 인플레 부각되면은 금리 인하가 뒤로 점점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서로 결국 미국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얘네들이 뭐 겉으로 뭐 얘기는 안 했지만 미국이 근데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죠. 가운데서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자, 이란 이스라엘 공격 장난감 수준이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주말에 해가지고 또 보복 그거 금요일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장난감 수준이었고 요번 거는 대응 않겠다. 대신에 다음에 또 뭐 건들면은 그때는 이제 더 강한 보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둘 다 전면전을 일단 좀 넘기려고는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동적이 조금 요 정도 얘네들이 전면전 가냐 마냐 이게 포인트였는데, 진정되나 싶었지만 일단은 또 엔비디아 이런 하락이 좀 새로 나왔죠. 자, 그래서 일단 어차피 그 해치타마 애들은 지수 밀리면은 여기 중동 지역 뭐 액션 없더라도 이 불안 요소는 어찌됐든 살아 있거든요. 얘네가 화해를 한 게 아니잖아요. 평화 협상을 해가지고 전쟁 끝내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체면치레처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때렸어 이런 식으로 할때 이제 핑퐁으로 이어지다가 전면전 가냐였는데, 일단은 뭐 서로 하면서 일단 타격이 없어서 그런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불씨는 분명히 좀 살아있긴 하다는 거. 자, 그래서 뭐 지수 밀리면 해치 애들은 또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랑 이제 윤 대통령 영수회담서 논의할 의제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주모. 이게 뭐 직접적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야당의 뭐 그 의제로 무조건 이거 만나면 얘기하겠다 이렇게 나온 뉴스는 저는 찾지 못했는데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온 부분이고, 이전에 이제 그 지원금
그런 거랑 관련 주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나이, 요게 뭐 지역 화폐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에이텍 시리즈, 뭐 이재명 관련 주이기도 했었고, 옛날에 처음에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 대장이었거든요, 여기는. 이재명 관련주 옛날에 이제 대장이었는데, 처음에 뭐 재판 나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뭐 갤럭시나 머니트리, 이런 게 이제 좀 지역 화폐 관련 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혹시 이 키워드로 이번 주 중에 일단 만남 확률이 높다고 하죠. 일정이 뚜렷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이번 주 중에 일단 만나자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냥 지역 화폐 관련 주 반짝 하나. 대신에 이거는 좀 움직이더라도 시장에서 주도 테마 할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반복도 됐었고 해가지고 그냥 뭐 테마성 반짝하는 이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미중 갈등이 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트럼프 이어서 바이든도. 미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대선이 있고 대선에 대해서 정책이 트럼프랑 바이든 다 갈려요. 극단적으로 갈리는데 어떻게 보면 좀 유일하게 뭉쳐지는 곳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패권 다툼 1위 자리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찍어내리는, 누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 갈등 격화 예고, 바이든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그리고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뭐 좀 모든 조치 또 취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고, 미국 양면형 태양광 패널도 관세 부과, 한화큐셀의 요청 수용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하원 2개의 전쟁, 지금 2개의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랑 중동이죠. 안보 지원한 전격 처리, 거기다 플러스 틱톡이라는 SNS 강제 매각법 수정안도 통과. 요거는 그 일정이 근데 원래 6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좀 늘린 건 있더라고요. 통과는 시켰는데 기간 텀을 더 준 거죠. 그래도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선 당연히 좋아하진 않을 부분이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거에 맞춰서 그 미국산 그 SNS 스레드랑 뭐 하나 X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SNS 이제 퇴출시키고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러시아, 이란, 중국 위협 요 내용들 다 이제 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이스라엘이랑 대만 130조 원 지원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지원은 이제 뭐 무기 이런 거가 좀 당연히 메인인 것 같고, 우크라이나 뭐 전쟁 계속 진행 중인데 이제 시장에서 별로 관심 없죠. 그쪽에서 뭐 폭발이 있든 뭐 하든 별로 시장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 지역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여기서 뭐 또 뭐 선제 공격하고 그러지 않으면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만. 대만에 대한 지원은 중국 입장에서는 항상 계속 내세우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의 중국 막지 마라, 건들지 마라. 왜? 그 하나의 중국 정책이 시진핑이 메인으로 내세우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타협을 못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메인으로 내세우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는 타협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란 국가의 포지션이 좀 민주주의, 사회주의 가운데서 껴가지고 막 치고받고. 근데 대만, 이건 뭐 제 생각인데 결국에 대만 중국으로 좀 넘어갈 것 같기는 해요. 시간 넘어가고 하면은 대만 내부에서 이게 지지율이 그냥 뭐 민주 쪽으로 갔다가 압도적이면 모르는데 결국 그 안에서 저쪽으로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퍼센테이지도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나중에 가봐야겠죠. 근데 일단은 그래도 그런 포지션 넘어가기 전까지는 최소한 대만을 두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그 가운데서 눈치 싸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만에다가 뭐 지원 이런 건 중국 싫어하는 부분이고, 계속 이런 철강, 알루미늄, 뭐 태양광 계속 나와요. 그래서 미중 갈등에서 일단 미국이 중국 상대로 규제 이런 내용 나왔던 게 조선업이 있고 철강이 있고 알루미늄 있고 태양광이 있고 전기차 요게 있었죠. 그리고 미중 갈등에서 중국 측에서는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줍시다. 중국 측은 뭐 일단 대표적인 건 히토류 관련 규제가 좀 대표적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어떤 걸 끌어내는지. 그래서 조선 쪽은 저런 규제, 미중 갈등에 엮이는 것도 있는데 얘네가 실적이 좀 괜찮은가 봅니다. 이번에 해가지고 금요일 날 밑꼬리 쭉 달고 정고점 이런 곳에서 지지하고 땡겨 올린 것도 있는데, 하나오션, 뭐 현대임스, H 현대미포 얘는
120선까지 또 스몰 끌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특히 금요일날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미포조선은 엄청 강했던 거죠. 지수 턴 시키니까 그냥 쭉 해가지고 10% 올려버리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그 전날 외국인 1,000억 들어온 다음에 매도세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가지고 중공업 뭐 만원 양액 하나, 미포조선 120선 돌파하고 힘주나 이런 조선 관련 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히토류 이런 것도 계속 꿈틀꿈틀 하고는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그래서 페라이트 시리즈로 원래 삼화전기, 삼화전자 이렇게 있었는데 삼화전기는 최근에 뭐 AI, 변압기 이쪽으로 좀 부각이 되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제 밑에서 빼꼼하고서 얼굴을 좀 들이미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흑연 관련해서 상보랑 크리스탈 신소재 이 정도까지 그리고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서로 규제 하고 하면은 이전에 미중 갈등 처음 옛날에 했을 때 뭐 대두, 뭐 헬륨 플라스틱 의약품, 수산 뭐 사료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했는데 여기까지 또 서로 뭐 관세 부여하면서 치고받고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그 재료 일정 그냥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시장에서 아쉬운 거는 이제 금리 인하가 딜레이 되다 보니까 바이오 애들은 이제 대출 끼고 그런 기업들이 많아서 금리 인하하면은 조금 그거에 대해서 뭐 수혜 기업들로 부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얘네들 움직임은 꽤 탄력은 있죠. 거기다가 이제 밑으로 더 밀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 보니까 바이오 애들 그리고 CNR 리서치에는 그 아일리아 키워드 로 갔다가 이제 좀 강했더라고요. 임상 3상 IND 승인. 그래서 얘는 좀 뒤에서 종목 신규 상장하고서 이제 좀 돈이 쑥쑥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바이오 전체적으로 그리고 반도체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영향 때문에 개파락을 하겠죠. 하겠죠. 일단은 엔비디아가 뭐 1, 2% 5%도 아니고 10%가 밀렸으니까 개파락을 할 텐데 거기서 지금 반도체도 요번에 1분기 지수 다 견인해 줬던 애들이고 그냥 무너지기 쉽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애초에 이쪽은 외국인 메인으로 끌어올렸었거든요. 외국인 메인으로 끌어올리고 기관이 요즘 팔고 있고 외국인은 이탈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 지수 안정되려면은 결국 이런 거 외국인이 또 힘쓸 확률은 좀 높지 않나? 그래서 꽤 많이 밀렸어요. 밀렸는데 요거 지수 아침에 일단 개파락은 하겠죠. 하고서 좀 턴 시키나 얘네 턴 시키면은 어차피 지수 어느 정도 좀 따라올 확률이 높고 그거랑 같이 온디바이스 관련 주들 올해 좀 내내 지속적으로 어차피 봐야 됩니다. 유리기판도 상대적으로 지금 계속 강해요. 그래가지고 유리기판이 JNTC가 이제 시간에서는 좀 강했었고 YC캠, 뭐 필옵틱스, HB, 뭐 이오테크닉스, SKC, 솔릭스가 2분기인가 3분기 이때쯤부터 이제 또 공장 가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유리기판 관련해서 강했던 애들도 있고 삼성이랑 엮이는 뭐 CXL 키워드 종목들 가지고 HBM, 하이닉스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이제 또 좋았던 종목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 HPSP, 뭐 주성엔지니어링, YC캠, QRT, 오픈엣지 조금 밀려 있는 애들도 있고 고점에서 좀 잘 버티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강하네요. 유로모픽, AGI 키워드 이제 뭐 대장격이기는 한데 좀 강한 모습이 있고 그 외에도 뭐 반도체는 언제든 지수 좀 연동하면서 반짝반짝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노공업은 좀 움직임 자체가 답하기는 한데 시총은 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좀 방어력이 좋아요. 확실히 지수가 지수 대비해가지고 방어력이 상당히 좋은 이런 거 뭐 이제 또 나중에 날 잡고 튈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다양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어차피 올해 내내 뉴로모픽, AGI, CXL, HBM, 유리기판 요것들은 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같은 거 뒤에 애플 이제 6월달 뭐 발표 WMDC였나요? WWDC였나? 해가지고 그런 거에서도 애플 새로운 아이폰 발표가 나올 거고 거기에 높은 확률로 AI 삽입되겠죠. 일단 갤럭시가 먼저 선수를 치기는 했는데 따라 나오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 뭐 GPT부터 해서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원전도 뒤에 좀 중요한 일정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우선
해지에 대해서는 원유, 그리고서 금리, 그리고 저기 그 구리는 이거는 저는 원자재 관련해서는 좀 좋아하진 않는데 우선은 시장에서는 요렇게는 좀 부각이 되는 금리 인하 딜레이에 대해서 은행주,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그다음 원유는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 뭐 등등. 한국석유는 이제 단기가에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요 종목들이 있고 제주은행부터 해서 이렇게 좀 했지 대표적이었던 애들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뒤에 나머지는 시장에서 좀 엮어주는지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주말 중에 비트코인 애들이 조금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쉽게 안 죽고 그래가지고 뭐 9,500만 원 다시 이게 그 뭐 반감기 그게 이제 끝났다고 하죠. 그래서 그 뒤에 뭐 불장 올 거다. 친구들 톡방 통해 가지고 저는 비트코인을 매매를 안 하다 보니까 친구들 반응 보고서 이제 대충 보긴 보거든요. 시세는 보고 차트로. 근데 비트코인 뭐 이제 저게 매년 그랬다며요. 그 매년이 아니라 그 사이클 반감기라는 사이클 돌 때마다 뭐 코인 뒤에 불장 그런 것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 주들 뭐 우리기술 투자, 위지트, 갤럭시아 시리즈 이런 것들 있고 아까 전에 그 코인 관련해서는 그 지역 화폐 관련 주들 그것도 좀 같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냥 서브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뭐 전선, 구리 관련 주들 그리고 미중 갈등은 지속적으로 뭔가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툭 하면은 뭐 좀 이어지나 이 정도까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반도체가 개파락을 할 텐데 거기서 좀 턴을 시켜주나 그걸 베이스로 나머지 종목들 지수가 결국 회복 못하면 개파락하고 줄줄이 밀린다. 그러면 이제 해치 테마가 조금 더 부각이 되겠죠. 그래도 지금 이제 슬쩍 좀 많이 밀리기는 했어요. 이런 저점 만약에 이제 이탈을 할지 않을지는 모르는데 이런 이탈하면서 RSI 좀 과매도 들어오고 하면은 그런 거는 꽤 괜찮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반대 매매가 좀 슬쩍슬쩍 증가는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묶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투심이 아직 완전하게 안정이 된 건 아니고 이 정도면 좀 많이 밀렸고 이런 밑거리를 통해서 좀 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시장이 보통 그런 방심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한 번, 두 번 더 깨는 경우가 좀 많기는 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제 반발 매수 들어왔으니까 돌려주지 않을까 싶으면은 한 번, 두 번씩 좀 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 실적 이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지수가 이제 과매도해서 턴을 시키려면 기업들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일단 엔비디아 주가부터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반도체 애들 개파락하고 어떻게 움직이나 뭐 미국 선물 당일 추이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런 거 더 봐야 돼요. 환율은 그나마 이제 조금 다시 내려오고는 있는데 볼 게 좀 난잡하게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